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해 피격 사건에 관련된 감사원 조사에 관련해서 그동안 몇 차례 제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분석을 국가의 위기대응센터가 어떤 역할을 했고, 과연 이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떤 자세로 풀어야 되는지, 또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총체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위기 대응 관리 능력은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우리가 이 서해 피격 사건을 보게 되면 총체적으로 국가 안보 라인 전체가 가동이 되고 작동이 됐었는데, 위기 대응에 관련된 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관리한 게 아니라 이자들의 범죄를 방어하고 이것을 숨기고 감추는데 작동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안보 라인들이 미작동됐고, 또 위기대응센터의 어떤 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너무나도 허술하고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안보실에 관련돼서는 제가 청와대를 통해 가지고 면담 요청을 했었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냥 만나주기 싫답니다. 또 국정원도 면담 요청을 했는데 만나주기 싫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에 어떤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으로서 만남을 요청했는데 왜 이자들이 만남을 거부했을까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조작과 은폐와 이런 못된 지시를 했었기 때문에 지네들은 나를 만나서 또 어떤 그 전달 과정에서 또 뭐 할까봐 저를 만나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을 만났고 외교부 장관을 만났고 또 해경청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을 면담을 했을 때 과연 도대체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에 관련된, 또 국방부는 어떤 것을 관리했고 구조나 이런 매뉴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구조 매뉴얼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소해함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잠수함이 침몰됐을 때, 또 우리 함정이나 우리의 군함들이 침몰되거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구조나 조난에 관련된 긴급 출동을 해야 돼요. 소해함이라든가 구조함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천왕봉함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컨트롤 타워 함이 되는 마라도 함이라든가 독도함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선박이나 군함들이 건조되면 당연히 대응에 관련된 매뉴얼이 존재하죠. 저도 해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예 그냥 답변 자체를 구조하는 매뉴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경의 수사팀에서는 그때 그랬거든요. 북한에 의해서 우리 민간인이나 이런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민들이 북한에 의해서 이런 그 불상사가 생겼을 때 어떤 그런 사건들이 거의 전무했었거든요. 예전에 금강산에서 그 관광 피사 사건 외에 두 번째로 발생한 게 동생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어떤 그 대응들이 미미했었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문재인 정권은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서명을 하고 초안을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전환에 관련된 조항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뭐였냐? 천재지변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항공기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게 자기네들 영토에 또 영해에 왔을 때 분명하게 상호 연락과 해서 구조에 관련된 것들이 연락도 하고 서로 쌍방간에 그걸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자체도 안 했어요. 아니, 양 국가와 국가 간의 조인한 서명에 관련한 서명까지 다 해놓고 이게 뭐 하려고 합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야죠. 그런데 안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놓고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을
아니,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안보 라인 전체, 그리고 그 수많은 수십, 수백, 수천의 공무원 그 조직들이 그런 관련된 업무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들 각 부처나 응? 이런 곳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아예 조작과 은폐하기 위해서 그냥 지시한 대로 무식하게 그냥 매뉴얼이 없다라고만 해버린 거예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없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역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 같은 것을 어떻게 알았냐. 아니, 요즘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어떤 군의 그 직책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다. 그리고 요즘 SNS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그런 군에 관련된 이런 매뉴얼들이 아예 그냥 다 나온다고. 정보를 내가 알고 싶고 공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는 거다. 그것을 나한테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나한테 말을 잘못 전달하면 자기들이 뭐 문책을 당할까봐, 책 잡힐까봐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려고 해버렸거든요.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아주 무식하고 무능한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해경청장은 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도대체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뜸 이거예요. 아니, 동생이 항해 사니까 얼부겠다는 거예요. 그 해경청장 그 새끼도 면허 있거든요. 그리고 해경에 종사한 수많은 함정을 승선하고 있는 항해 파트나 기관 파트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해기사 면허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들 월북해야 된 겁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양어선, 일반 조업 선박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은 레저 소형 선박이라든가 레저 보트라든가 이런 데 승선하고 그걸 조정하려면 전부 다 해기사 면허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그 해기사 면허 소지자들은 전부 다 월북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자들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바꿔 말한다면, 우리나라, 그래서 오직했으면, 빚이 있다고 해가지고, 월북. 해기사 면허가 있으니까, 월북. 구명동의를 입었으니까, 월북. 부유물을 탔으니까, 월북.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그때 당시에 찬찬히 뜯어봤으면 일반 국민들 아마 공분을 사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제 왜냐하면 이 종합적인 정보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때 당시 기자들이 물어보거나 이런 것만 제가 답변을 해가지고 그 짧게만 이제 기사가 나가고 어떤 헤드라인 어떤 뭐 설명은 제 얘기 조금 하고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또 해야 그 지면이 전체지 않습니까? 아예 이렇게 제가 이런 개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면 충분하게 이해를 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정신도 없었고 그때 막 너무 인터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또 그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건강도 상당히 꽤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총체적으로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전문적인 어떤 지식, 또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알았던 이런 내용들, 또 감사원이나 이런 경찰이나 이런 또 주변의 전문가들의 관련된 대북 전문가라든지 또 탈북자들이라든지 이런 또 해군의 어떤 제독 출신들, 여러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해병대 출신, 이런 군 관련된 사람들하고 의견을 종합적으로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완성된 스토리로 제가 이제 이 분석과 파악이 되겠더라고요. 이 정도로 이 민주당 정권은 무식했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또 위기 대응 능력이
완전히 제로였고 빵점이었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무마시키고 덮어버리고 이게 국민한테 힘없는 국민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게 성공하면은 그거 그냥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그 힘없는 국민이 그냥 말 그대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이 하려고 했던 정말 경악스럽고 끔찍하고 악랄하고 무식했던 총체적인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왜 국정농단이라고 하냐면 최소한 11개 기관이 일단은 개입되지 않습니까?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많은 댓글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이거의 분석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